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아니라 우리는 하루하루 이렇게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저는 하루하루 역사를 써가고 있다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 아침에 경영자 회의를 7시에 하고 또 8시에 경영자 회의, 오늘 조금 늦어서 8시 반에 했었어요. 7시 경영자 회의가 좀 늦어져 가지고 8시 반에 하고, 또 이렇게 10시 반에 여기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전국에 방송을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일관되게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는, 내가 어떻게 주인이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 회사는 여기 있는 사람 지금 몇 명 안 되잖아요. 그죠? 한 30명 정도, 20에서 30명 이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떨지 모르지만 전국에서는 우리 동영상을 보는 횟수가 벌써 구독자가 900명이 넘어갔고 거의 1000명에 육박하고 있고, 매일 올라가는 동영상을 200명, 300명 빠르게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 있고 또 밖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어쨌든 좀 나름대로 특혜를 받는, 이제 특혜인지는 아니면 투자인지는 모르지만 더 빠른 정보를 받고 또 방송에 나가지 않는 정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움직이는 사람보다 늦거나 도태되면은 억울하잖아요. 근데 항상 한 이야기지만 여기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상위 1% 우리가 가는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고, 이제 내일부터 오늘부터 추석 이제 명절, 한가위 명절이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이벤트를 내걸었던 게 있죠. 그죠? 뭐 여기 이제 매일 뭐 동영상 강의를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만화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선물하기, 가입하기가 아니라 친구들한테 아이디 선물하기 프로젝트를 지금 가동했었는데, 추석 지나고 오셔가지고 이제 얼마만큼 내가 등록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뭐 이벤트 시상을 하겠다고 이제 했어요. 했고, 그때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는 회원 가입 수가 70%, 그 다음에 금액,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마케팅을 진입했던 우리 발행자가 우리 L센터 쿠폰을 팔았던 간에 그 금액 실적 30% 해가지고 시상을 한번 하겠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우리 회사가 안 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할 거예요. 예, 할 거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제가 확실하게 공지를 하나 드리고 가고 싶은 거는, 우리 경정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레그 변경에 대한 문의나 회비는 앞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누구를 통해가 했던 레그를 변경해야 되겠다라든지, 또는 레그를 누구한테로 가야 되겠다든지 이런 상담조차도 앞으로는 안 하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전국에 방송되는 거니까, 레그에 잘못 넣었든 잘 넣었든 우리는 한번 전산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어느 누구도 만지지를 않을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레그 변경은 절대 문의조차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이버 공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아이디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활동하시면 돼요. 그냥 조용히 활동하시고 자기 일만 그래서 하세요. 자기 일만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좋으면서도 나쁘면서도 좋고,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그죠? 우리가 처음에 스폰서가, 그래서 우리는 뭐에 보내는 마케팅이에요. 계속 이야기했지만 스폰서가 자기 산하를 정말 진심으로 성공할 때까지 우리가 보내는 마케팅이었잖아요, 그죠? 정말 스폰서가 밑에 있는 분이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케어해드리고, 정말 기존에 내가 피해를 줬다면 그 사람이 성공할 때까지 우리가 해주다 보고 해주고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산하가 어마어마하게 열려버리면 그때는 이제 가고 싶어도 안 가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절대 우리 회사는 레그 변경에, 어쨌든 그는 말이 나오는 사람조차도 앞으로는 우리가 정확하게 규정들을 잡을 거예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사람,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 감시자가 돼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사는 규정을 해 갈 거예요. 그래서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갈 거니까,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으로서 어떻게 할 건지,
이것만 생각하시지 옆에 있는 사람하고는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 외에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수권 자본주의라는 거가 오늘의 우리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키워드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기 위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제왕이 되기 위한 마지막 우리가 계속 해온 게 뭐예요? 처음에 비욘드 뭘 했죠? 비욘드 응? 뭐? 비욘드 네트 하기 전에 왜? 예? 우리가 아이템을 선정해 가지고 쭉 오면서 네트의 재발견, 쿠폰의 재발견, 코인의 재발견, 종교의 재발견, 또 이제 지금 이제 나의 재발견, 어떻게 보면은 여기 수권 자본주의의 재발견.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리즈 정말 우리가 모든 22세기에 어떻게 세상이 바뀔 건지에 대한 화두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마무리하는 시간일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메뉴,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이제 이거를 커스터마이징 하면은 여러분들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이제 이 수권 자본주의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여기 와서 계속 이야기했던 거죠. 그죠? 여기 보면은 전략이란 구설 아무리 많아도 실행해야 보배라는 이 전략에 대한 기본 3원칙이 여기 아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전략적으로 내가 이거를 어떤 아이템을 잡았으면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첫 번째 요소가 뭐예요? 이해예요, 이해. 뭐 제가 어제도 우리가 이 강좌를 했지만 여기 오면 우리 행동 강령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보고 가자고요. 우리 회사의 행동 강령을. 자, 공부하자 나를, 공부하자 시스템을.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야 어떻게 그다음 어떤다? 믿자. 그러니까 믿으라 해가 아니라 내가 공부하고 나를 공부하고 시스템을 공부하면 믿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낮추자라는 게 우리가 보내는 마케팅. 이게 바로 뭐예요? 내 산하가 내가 내가 먼저 왔다고 그만해야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똑똑하다고 잘난 척 할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 천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낮추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하자. 실행하자. 하지 않으면 하자가 생긴다. 이게 우리 회사의 행동 강령이었어요. 그럼 여기 성공 전략도 똑같잖아요. 그죠? 이해하자. 뭐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뭘 하겠어. 그 다음에 뭐예요? 동의, 어그리먼트. 즉, 내가 이걸 이해해야만이 내가 아까 우리 행동 강령처럼 믿을 수 있고 동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다 나와 있네. 어제는 이거 몰랐었는데 믿음과 열정과 집념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의지, 실행에 대한 의지. 그죠?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렇게 나올 수 없는 거죠. 여기 와가지고 99%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내 것으로 이해하기 전에는 열매가 달리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역량. 아까 아무리 구설이 많아도 실행해야 보배라는 게 우리가 역량, 내 맞는 전략. 내 것으로 우리 이 덤칠치를 소화하고 내 것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이 과정을 이 전략이라는 3요소에서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 저 뒤에 보시면은 연세 또 지긋한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수도 없는 우리 선조들이 조상들이 몇천 년이 올라가 봐도 똑같은 말들이잖아요. 그죠? 100마디 말보다 한번 보는 게 낫고, 이제 아까 우리 최 소장님 오전에 했던 견자가 이게 뭔 견자예요, 이게? 볼견인데 잘못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편견도 생길 수 있고 또 어떤 선입견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꼴볼견도 있죠. 하나 더 합치면 꼴볼견도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보는 게 낫지만 100번 보는 일보다 뭐예요? 한번 체험하는 게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우리가 임원 강의가 끝나고 저기 나하고 지한이하고 태안이하고 셋이 이제 우리 최 소장한테 혼이 났던 게 뭐냐면 정말 목숨 걸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저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있냐 이거죠. 근데 여기 온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항상 이야기했어요. 내가 여기 우리가 엄마 아빠 또는 내가 이 5억짜리 들여가지고 차리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라면 내가 여기 술집을 예를 들어서 식당을 차려놓고 밖에서 친구들하고 밖에 만나가 밥 먹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와서 먹어라. 예를 들어 여기 와서 내가 여기 너무 내가 식당 문을 열어놔서 바쁘니까 여기 와라. 이게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하나 실천하는 거예요. 아무리 또 좋은 것도 이걸 아까 우리 여기 제가 원장님한테도 물어봤지만 네트워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네트워크가 아니라 내가 이게 정말 22세기에 우리가 세계를 장악할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친구한테 자랑스럽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한 명이라도 내가 해봐야 이 매뉴얼이 어떻게 내가 그러면 접근하니까 이게 되더라 안 되더라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말이 필요 없어요. 체험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든 학문적으로 지식으로 끝나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고 가냐면 아까 수권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권 자본주의 해버리면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죠? 자, 어려운데 이 결심 한번 보자고요. 뭐 저도 여기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이제 있네. 여기 보면은 우리가 결심을 할 때 담배 끊어야 되겠다, 술 끊어야 되겠다, 여자 끊어야 되겠다. 이제 이 세 가지 결심을 하죠. 네, 쭉쭉빵빵해요. 우리 저기 소장님 좋아하는 쭉쭉빵빵 때, 아우 크네요. 좀 제법 크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여자의 감정이 없어져가지고 끊는 경우는 뭐 끊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끊으려고 끊는 건 아니겠죠, 그죠? 작심삼일 사실은 우리가 이 힘든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은 혹시 가장 어려운 게 어떤 거예요? 술이에요? 남자 끊는 거는 쉬워요? 나는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아직은 팔팔하니까 이게 끊는 게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술은 저도 못 끊겠더라고요. 저는 술 먹지 마라 그러면 아마 이게 도망갈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술을 먹어야 될 역사적인 운명을 띠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를 행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행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다행히 저는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끊었습니다. 이거는 끊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조금은 한 거네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아까도 했지만 여기 와가지고 네가 주인이 되라, 너가 제왕이 되라라고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여기 앉아서 공부만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제 제가 그 10시 반 강의했지만 진짜 주인으로 느끼세요, 여기 진짜 내가 주인 역을 내가 만드는 주인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맨날 와가 공부하는데도 내가 주인이라고 아직까지 못 느끼고 있으면 그럼 왜 오세요? 돈 벌라고? 근데 정말 내가 주인이다라는 걸 이걸 느끼기 전까지는 이걸 내가 내 것처럼 정말 내 생활에 내가 접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정말 돈 벌 수 없어요. 성공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직접 밖으로 나가지고 내 플랫폼처럼 이거를 내 생활에서 쓰겠다라고 하나라도 한번 그렇게 생각을 바꿔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가 덤777 플랫폼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가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그 옛날에 대기업에서 만든 우리가 좀 이따 나오지만 상품권 이런 그 판매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가 사업체로 해가지고 현금 가둬놓고 이래가지고 상품권 판매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자기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 롯데 회사라고 생각해요? 자기 사업이라고 생각하죠. 그럼 여기 우리 덤777도 마찬가지로 자기 거라고 진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자, 여기 계속 이제 좀 우리가 마음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데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은 소비자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이거 계속 이야기했던 거죠. 뭐 때문에 까다로워진다고 그랬어요? SNS 때문에 까다로워진다고 그랬죠. SNS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든 우리가 뭐예요?
여기 네이버에다가 그냥 내 인연 대답해 하고 딱 쳐버리면 그냥 요즘 애들은 모든 게 다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더 믿죠.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어디 가려고 딱 하면 내비게이션 딱 도로로 짜라락 나오고 요즘에는 이렇게 어디로 가라고까지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어디가 막히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것까지 다 나오고 또 도착 예정 시간까지 어떻게 그렇게 거의 정확하게 맞추잖아요. 근데 옛날에 단순히 내비게이션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내비게이션을 저도 쓰면서 뭐 특별한 경우,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고향 갈 때 있잖아요. 무조건 기존 방식을 깨고 길이 막히면 아무 데나 무조건 빠져보세요. 우리 옛날에는 그런 게 모를 때는 길이 막히더라 하더라도 내가 이리 빠지면 혹시 더 돌아갈 것 같아가지고 못 빠지잖아요. 그죠? 근데 길이 막히면 무조건 골목이라도 뭐 어디로 들어가 버리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비게이션은 다시 어디로 나가라고 꼭 안내를 해주지 절대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저는 응용할 때 내비게이션은 무조건 그냥 막히면 빠져라요. 저는. 국도로 빠졌다가 또 들어오든지 예를 들어서 막히면 무조건 빠져버려요. 그러면 친절히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준다고요. 다시 길로 가라고. 그럼 요즘에는 이제 안 막히는 데까지 다 알려주니까 뭐 다행이지만. 그래서 새로운 인재들 밀려오는 중이지만 SNS, AI에 적응해야 살아남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 지금 이 핸드폰이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아직까지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도구를 가지고도 아직 내가 주인이라고 못 느끼는 거는 아직 이 핸드폰에 대해서 시대가 왔다라는 걸 제가 그렇게 산업화 시대, AI 인공지능 시대가 왔다라고 해도 아직도 못 느끼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한국의 기업들은 어떤가? 시장 변화로 인재 투자 중요해졌다. 그런데 그러면은 왜 SNS 시대, AI 시대에 이 인재 투자가 중요해지겠어요? 왜 중요해지겠어요? 자, 아무리 로봇가 우리 사람을 대체를 하더라도 로봇끼리 누군가 연계하거나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는 미래는 지적 능력보다 우리가 지적 능력은 로봇가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감성적으로 그 연결하는 연결고리는 인간들이 해야 된다고 본다면 앞으로는 어떤 인재들이 필요하냐? 소통을 잘하는 인재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한국은 기술력, 인력 풀은 우수하지만 빠르고 민첩한 적응력은 부족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소통력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역 감정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근데 여기 조금 저는 여기 반대를 하는 거는 뭐냐 민첩한 거는 나는 이건 틀린 것 같아요. 이 말은 우리나라 사람 민첩해요. 잔머리 엄청 빠르고 왜 우리는 이게 아까 지역 감정이라는 이런 지역이 좁은 지역에 살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땅 넓은 데 있는 데는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사람들이 느긋하지만 우리는 막 정말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민첩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민첩한 적응력은 부족하다는데 이제 적응력이 부족한 거지 민첩하기는 민첩한데 이상한 대로 자꾸 적응을 해서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 그리고 급변하는 시대 생존법은 작은 실패를 두려워 말고 도전하자. 작은 실패를 진짜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 고객이 누구인지 알려고 해야 되고 선진적 기업 문화 도입도 필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진적 문화 도입 필수라는 게 뭐예요? 이 AI 핸드폰 시대에 소보 집에서 우리가 내 오피스를 차리고 또 핸드폰에 벤치에 앉아서 내 오피스를 차리고 정말 출근할 필요도 이제는 없는 시대가 온 거잖아요. 빠르게 이렇게 변화해 가지 않으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노인식 고모님이 내가 그래도 좀 정말 아직도 내가 미워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저 미워하지 않습니다. 노 고모님.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연세가 드셨지만 그게 소금 하나 가지고 끝까지 어떻게든 이 또 시대에 핸드폰도 잘 못하지만 여기 오셔가지고 끝까지 한번 승부를 걸겠다라는 이게 정말 나는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저는 다른 거 다 저는 때려치고라도 인생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 한 가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과정을 계속 저렇게 하고 계신다는 나는 저 하나만으로도 저는 존경해요. 정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방식에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아가는 과정을 여기서 하지 못하면 저는 또 평생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우리 같이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기를 이렇게 가르치는 곳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럼 그거를 안 가르치려고 안 가르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몰라서 못 가르치는 경우하고, 대기업은 절대 우리가 뭐예요? 신분 상승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인재가 될 거냐, 인재가 될 거냐, 그거는 여러분 선택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내가 삑살이 나면 뭐예요? 이쪽으로 가겠죠. 예? 정말 이번 생에 재앙 만들지 마시고 정말 내가 주인이 되는, 내가 제왕이 되는 걸로 거듭나려고 정말 생각을 여기서 바꾸세요. 여기서 못 바꾸면 어디 가도 여러분들 안 바꿔줍니다. 우리 덤777 22세기 미래 학교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꾸려고 하지 않고서는 어떤 강의를 가더라도 어떤 교육을 가더라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 저는 확신해요. 이렇게 해도 안 바뀌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바뀌겠어요? 자, 여기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란 게, 요 앞에 우리 마트에서도 주문 딱 하면은 당일 배송이 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조그마한 어떤 산업에도 실제로 생활 환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생활 환경에서는 모든 게 이렇게 현실에 즉각 반응해가지고 생존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생존 전략을 짜고 있다고요. 생존 전략. 그럼 우리는 정말 이러한 정말 시대의 환경 변화에 내 생존 전략을 짜고 있냐 이거예요. 정말 오늘 이번 추석 동안에 완전히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고향에 내려가려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살고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안 가느냐,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제 나름대로 전략을 짜고 싶었어요. 이번이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내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완벽하게 내만의 서킷 브레이커 이 시간을 갖기로 해가지고 제가 추석 동안에 안 가기로 했어요. 왜 내가 그러면 추석 동안을 선택했느냐? 이 서는 자리가 아까운 게 아니라 저만의 시간을 사실은 갖기가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추석 기간 동안에 완벽하게 저는 오늘 특히 오늘 이 내용 수권 자본주의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내가 가져가려고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뭔가 다르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덤777을 생각해 오셨다면 이 덤777도 오늘 이 순간 잊으세요. 오늘 이 순간 덤777을 왜 잊으라고 하냐면 지금 덤777을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 기존의 멤버 중에 우리 저기 김상태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덤777을 딱 요약하면 어떤 거에서 메리트를 느끼세요? 어떤 거에서 메리트를 느끼세요? 이게 앞으로 미래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갑자기 딱 답이 안 나오세요? 그럼 우리 맨 앞에 가지고 우리 제일 열심히 한 우리 여기 누구한테 물어볼까? 우리 김미주 대표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까지 덤777이 뭐다라고 딱 한마디 딱 하면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생각이 다 워낙 크니까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아까 보내는 마케팅, CRM이라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고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또 비욘드 네트워크라고 했고 성공후사라고도 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전 세계 쇼핑몰을 잡는다고도 이야기했고 대리점 해가 방판을 잡는다도 했고 뭐 다단계도 잡는다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복잡했지만 오늘 제가 딱 그 다 잊으라고 예.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죠?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오늘의 핵심은 이게 끝이에요. 뭐가 다르다? 이게 뭐예요? 이 쌍피, 고소톱 잘하는 사람은 쌍피예요? 이 쌍피죠. 그죠? 쌍피가 아니라, 이거 뭐예요? 피.
뭐 우리가 피 지불한다 하죠. 그죠? 뭘 했을 때, 그죠? 피를 지불한다. 그러지 하죠. 그죠? 이 피가 앞으로 핵심이에요. 이게 다 정답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피네트. 우리가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내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을 때, 물론 기존에 뽑기를 할 때 우리가 이원식 올라오는 거 해봤죠. 그렇지만 우리 L센트를 판매를 이제 앞으로 내가 만약에 판매를 하게 되면 내 위로 P가 올라오죠. 이게 우리 플랫폼의 정말 마지막 끝이에요. 마지막 끝이라고요. 이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간 적은 없어요. 아까 다른 네트워크나 어디든 간에 수당으로 우리가 수당 얼마 받을 건지 지금까지 계속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우리도 지금 덤777을 지금까지는 수당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제 다르게 생각하세요. 피해. 오늘 아침에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누가 여기 누군가네 말은 안 하겠는데 어제 이상하게 갑자기 4만 원이 올라왔대요. 뭔지를 모르겠대요. 근데 뭐가 올라왔느냐? 이 피가 올라온 거예요. 피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 쿠폰이 우리 산하에, 내 산하에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전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앞으로 모든 걸 우리가 L포인트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는 완전히 P 개념으로 이게 우리가 변화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왜 임계점에 왔고 우리 회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임계점에 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 체계로 바뀐 거예요. 근데 여기 기존에 피네 기존의 유형으로 이렇게 왔죠. 그죠? 다단계선에서는 피네 이게 포인트가 그 피네 뭐 이랬는데 피네가 아니라 아까 우리 뭐 경영자에서는 피나 해가지고 피가 갑자기 피가 났나 보다. 우리가 포인트가 나온다고 했는데 피가 나는 피가 나가지고 우리가 죽었던 이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죠? 포인트가 올라오는, 수당이 올라오는 피네 했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돈 벌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피넷, 이 무형으로서 우리가 이제 수수료 받는 사업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근데 네트로 수수료를 받는다? 이걸로 완전히 대대적인 전환을 합니다. 우리 덤777은. 그래서 이미 이제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사가 변해가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산하를 전달할 거고 이 그럼 L센터를 여러분들이 빨리 이동을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어쨌든 간에 거래가 나중에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L센터를 계속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유료든 무료든 무조건 보내놔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열심히 지금 한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한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피가 나는데 이제는 꽃이 피네. 이제 피네. 여러분들이 이거를 우리 회사의 변화를 이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뭐 논란 아닌 논란도 있었지만 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빨리빨리 우리가 L센터를 이전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거의 2달이 됐어요. L센터를 빨리빨리 이전해라. 일찍 이전한 사람들 손해봤어요? 안 봤어요? 손해 안 봤죠. 근데 지금 이전 안 한 사람들은 지금 수수료를 일부 우리가 차감을 하니까 그게 무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걸 잘 보세요. 지금 다수는 이익을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다수는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소수가 물론 피해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여기 와가지고 항상 우리는 뭐예요? 동영상 집중하고 우리는 고지 이거 한다고 했는데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의무는 다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동영상 강의에 그걸 고지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집중하는 사람, 우리가 고지하는 내용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아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받아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보내는 마케팅에서 L센터를 무조건 이거는 돈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내 지갑에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빨리빨리 움직여가지고 가야만이 나중에 이게 내한테 커진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회사는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앞으로 수수료로 내 인생이 바뀌는
이러한 역사적인 오늘 순간이 오늘 또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까 제가 수권 자본주의, 수권 자본자의 주의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 기가 따갑도록 들은 이 시에노리지라는 개념 오늘 공개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에노리지 지금 들어보셨죠, 다? 근데 막연하게 화폐 발행 차익이라고 알아들었죠.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화폐 발행 차익을 이거를 이제 알고 가야 되냐 하면 수권 자본주의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인이 되려면 이 시에노리지 수권 자본에 대한 이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기존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농경사회에서는 누가 주도한다고 그랬죠? 종교가 주도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계속 공부해 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산업화 시대에서는 누가 주도해 왔어요? 국가가 주도해 왔죠. 자, 산업화 시대에는 누가 주도를 해왔다? 국가가 주도를 해왔다. 그러면은 자, 정보화 시대, 내가 살았던 정보화 시대에서는 누가 주도를 해왔다? 기업이 주도를 해왔다. 그 다음에 AI, 지금 미래의 AI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누가 주도를 해갈 거다? 개인이 주도를 해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국가가 이 시에노리지, 우리 목매인 백성들을 우리는 뭐예요? 영원히 우리는 노예로 살아라고 해서 국가가 이걸 주도해 갈 때는 뭘로 우리가 이 시에노리지를 가져갔어요? 화폐 발행 차익. 화폐로 가지고 우리를 장악해 왔다는 거죠. 아침에 우리 경영자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여기 10원짜리 혹시 큰돈 동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혹시 지금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한번 가져와 보세요. 10원짜리 동전 중에 큰 거. 자, 여기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죠. 이 차이를 우리 오늘 경영자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 차이를 아시는 분. 우리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그냥 가볍네. 예? 크네. 예? 그렇죠.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어떤 게 발행 가격이 높아요? 큰 게 높죠.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발행가를 줄인 거지만, 그럼 이거를 지금 이거 요즘 있어 없어요? 아니야, 요즘에 여기 자주 잘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이거 어디 갔겠어요? 네? 이거 돈 녹여가지고 팔면은 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 수집해 간 거예요. 싹쓸이 해 간 거라고. 네? 이거 찍어봐야 아까 시세 발행 차익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이걸로 정부는 빠르게 전환한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소문을 냈어요, 안 냈어요? 소문을 안 내죠. 왜? 우리가 알면은 이걸 내놓으려 하겠어요, 안 내놓으려 하겠어요? 누군가는 이거를 수거해가지고 이걸 녹이면은 어마어마한 몇십 배 지금 이거 동이잖아, 그죠? 자, 이게 바로 시세, 발행 시세 차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5만 원짜리는 그거 들어가는데 얼마 들어가겠어요? 예를 들면 5만 원짜리만 한 2,500원 정도 들어가겠죠, 그죠? 예를 들면 종이로가 찍는데, 근데 5만 원이니까 그 발행 차익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시에노리지 발행 차이라고요. 시에노리지. 그럼 근데 국가가 이거를 주도할 때는 뭘로 이걸 해갔다? 시에노리지를? 이 화폐를 가지고 시에노리지를 해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부화 시대 가면서 가져가세요, 나중에. 이거 비싼 돈이니까. 정부가 주도해 갈 때는 누가 이거를 장악해 왔다? 우리가? 기업은 그러면 뭘 가지고 시에노리지를 장악해 왔을까요? 네? 역시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우리는. 자, 주식을 가지고 시에노리지를, 그럼 이 현대나 어디에? 대우, 삼성,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주식으로 시에노리지를 가져왔는데, 우리는 지금 막연하게 뭐 주식하면 망한다고 하고 있고, 우리는 회사 만들어 봐도 내가 망한다 생각했지, 한 번도 이 시에노리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주식이 이게 바로 시에노리지예요. 제가 우리가 장악을, 이 세계를, 우리 백성들을 장악해 가는 이 수단이 뭐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그럼 여기에 또 뭐가 하나 더 있어요? 상품권도 왜 이게 그러면 시에노리지냐? 왜 시에노리지냐?
여러분들이 지금 상품권 만들면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대기업에서 만들면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그럼 내가 사전에 찍어가지고 배포를 해놓으면 내한테는 뭐가 들어와요? 현금이 들어와 있죠. 현금이. 그럼 나는 지금 현금을 받았고 상품권은 나중에 쓰는 거니까 이게 시세 차익이 나요, 안 나요? 이게 바로 쇠노리지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에 공부할 때 뭐예요? 지금 망하는 법이 뭐예요? 장사회가 망하는 법이 뭐예요? 외상 주면 망하고, 안 팔리면은 망하고. 자, 이랬는데 그럼 안 팔리면 망하고 장사 안 되면 망한다라는 그 반대 개념은 뭐겠어요? 성금 받아놓으면 좋겠죠. 그 성금이 바로 우리가 이 상품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이 기득권들은 우리를 어떻게 장악해 오고 자기들은 떼돈을 벌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아까 인공지능 시대, 이 개인의 시대가 왔는데 여기는 뭐예요? 여러분 개인이 주도하는 시대 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어떤 식으로든 이 스마트폰 시대는 개인이 주도하는 시대로 무조건 바뀝니다. 이 개인이 이 코인을 발행하는데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죠. 우리가 아까 5만 원짜리 복사해가지고 쓰면 돼요, 안 돼요? 당장 쇠고랑 차죠. 근데 이 코인은 절대 잡을 수 없다 그랬죠. 정부는 무조건 미래는 이 코인 시대예요. 무조건 이걸 인정하든 안 하든 이 코인 시대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코인 시대에 여러분들이 쇠노리지를 가져가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발행자가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건만 왜 한전 이야기를 하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여러분들은 주인을 하라고 해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상위 1%에 들어오기 싫으시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럼 나는 아까 내가 빨리빨리 이걸 떠나보내가지고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떠나가지고 나는 발행자로서 빨리 종잣돈, 쇠노리지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내가 많이 뿌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한전할 때마다 아까 그 사람들이 주고 팔고 할 때마다 내한테는 이제 뭐가 와야 돼요? 수수료, 피.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회사는 일관되게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이 우리 플랫폼을 네가 주인이 돼서 네가 코인은 발행자와 거래소만 돈을 버니까 네가 이거를 이해하고 네가 이거 실천을 해라. 하나를 하든 그게 왜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만 생각하세요? 아니 100만 원을 하든 10만 원을 하든 10만 원을 하든 50만 원을 하든 30만 원을 하든 1000만 원을 하든 그건 각자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왜 꼭 큰 돈만 생각하십니까? 만 원짜리만 해도 저도 어제 내가 누가 와가지고 2만 원 저 팔았어요. 돈 없다길래 여기 아직까지 있을 거다. 여기 있네요. 네, 이게 전 재산입니다. 어제 제가 코인 2만 원 팔았어요. 저도 정확하게 이 시스템을 저는 이해하기 때문에 저는 오는 사람밖에 이제 뺏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코인은 개인이 돈을 찍어내는 혁명이고 개인이 이 쇠노리를 가져가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빠르게 내 생활에서 이거를 이번에 추석 가셔서는 무조건 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무조건 뺏으세요. 뺏는 방법을 제가 이제 이 동영상 강의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오신 분들을 또 위해서 저는 항상 이렇게 오신 분들에 대한 친절한 배려를 하나씩 하니까 마지막에 이 동영상 끝나고 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행동 강령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이제 오늘의 마무리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등기부 등본이죠. 근데 한 번도 저도 이전에 회사를 갔다가 아마 여러 개 만들었어요. 만들었지만 제가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이게 수권자본주의, 우리가 책에서만 듣는 확정자본주의, 수권자본주의 반대가 확정자본주의인데 확정이면 뭔가 확정됐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럼 반대가 수권자본주의니까 뭔가 확정이 안 된 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그리고 여기 회사 만들어 보신 분, 법인. 그럼 우리 고갑규 이사님 법인 만들 때 한 주 발행주를 보통 얼마에 발행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냥 일관되게 5,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5천만 원 정도 돼야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완전히 없어졌죠.
100만 원도 회사를 그것도 뭐예요? 개인화 시대가 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것조차도 개인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걸 방증해 주잖아요. 그죠? 무조건 개인 시대, 앞으로는 무조건 개인이 주인의 시대가 오고 왔어요. 벌써 왔다고. 거기서부터. 그럼 아까 일관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이거는 실제입니다. 법원에 등기 나온 우리 여기 지금 이 건물이 덤 777이에요. 주식회사 덤 777,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19로 5층 송내동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이 자본금이 이제 자본금 다 공개합니다. 지금 자본금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5천만 원인데 이건 그럼 기존 방식대로 우리가 이걸 주식을 발행했다면 몇 주가 돼요? 아까 5천 원 정도 하면. 예? 만주죠, 만주. 예를 들면 만주 정도 되겠죠. 근데 지금 이거는 우리는 자, 한 주의 금액을 100원으로 했어요. 100원으로. 그러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아니 500만 주가 아니에요. 500만 주 아니고 자,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행할 주식의 총수예요. 우리는 앞으로 500만 주를 발행하겠다고 해놓고 기존 자본금으로 현재 발행한 주식이 50만 주예요. 100원에 50만 주를 발행했다고. 이게 바로 수권 자본주의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하나가 지금 50만 원이 만약에 한 주에 우리가 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서 보자고. 예를 들면 가치가 만 원이 간다고 보자고요. 그죠? 그럼 얼마예요? 응? 아니, 시가 총액이 얼마가 돼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5천만 원에다가, 예? 곱하기 만 원 하면 5천억인가요? 자, 이거예요. 바로. 이 힘이에요. 그럼 우리가 5천만, 나도 계산을, 수학을 저는 지질하게 못합니다. 이것도 지금 암산이 안 되는데 어쨌든 상상이 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그럼 우리가 발행할 남아있는 주식수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우리 회사가 규모가 커지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기존에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우리가 어제 우리가 공지한 주주 모집하는 거 있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그냥 이 주식을 또 남아있는 주식을 그냥 팔면 유가증권의 법에 걸립니다. 유가증권법에 걸린다고. 그냥 이 주식을 그냥 우리가 팔면은 걸려요. 근데 우리는 뭐로? 덤으로 우리가 주주 모집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만 원짜리 제품 하나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구매하면 지금 10주 준다고 했죠. 그죠? 얼마 10만 원 내면은 10주 우리가 주식을 준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주식을 공짜로 준 거예요. 제품 판 데다가 주식을 덤으로 끼워주면 하나가 많은 꼴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본금 늘려가는 과정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대기업이 가르쳐주지 않은, 기득권이 우리한테 가르쳐주지 않은 바로 수권 자본주의예요. 이걸 우리 회사는 이제 마지막, 아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회사 지금 종점에 오고 있는 게 바로 이거라고요.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가 최소장 저하고는 이렇게 설계를 하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아마 기존에 왔던 분들이 처음에 들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좋은 제품 우리가 100개 1조에서 만든다.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했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이거를 수권 자본주의에서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7가지 제품 중에서 정말 내가 이걸 주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모집 금액이 1억이나 몇천만, 5천만 원, 1억 정도 펀딩을 1차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지인이든 내가 누구든 주인이 되려면 지금 먼저 들어온 사람이 우리가 주인, 그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책임자로 우리가 해서 이걸 회사를 키워가겠다고 했으면 지금 목숨 걸고 내 회사를 만들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내 산하도 참여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 법을 그렇게 몰라가고 있는 거예요. 주식회사는 누가 주인이에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지금 하려고 했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나는 예를 들어서 세제에 나는 주인이 좀 되고 싶다. 그럼 빨리 5천만 원을 내가 확보를 하면 내가 최대 주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최대 주주가 되면 나중에 이거 늘려갈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10분의 1밖에 발행을 안 했는데 500만 주인데 지금 50만 주 했으니까 나중에 여기 이제 확장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이제 주식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주인이 될 거냐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어떤 식으로 이 회사에 내가 주인이 돼서 제품을 하든 아니면 플랫폼을 이용하든 오로지 주인으로서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여기서 나중에
여러분들은 도움이 밖에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할게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옆 사람들하고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향평준화 하지 말자고요. 하향평준화. 누가 여기서 정말 이 하나 채가지고 주인이 되면은 아, 저 새끼 또 혜택 받았네, 특혜 받았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동 선의의 경쟁을 우리는 항상 오픈하고 있어요. 모든 거 이걸 실시간으로 다 공지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어떤 것든 우리가 한 명이 들어오더라도 카톡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추석 끝나면 완전히 이 체제로 돌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 날, 토요일 날인가요? 우리가 워크숍도 지금 유부의 워크숍도 지금 공지를 해놨지만 완벽하게 이제 주인 되는 마지막 종지부를 거기서 우리가 옵션 위원회도 만들 거고 우리 코인의 옵션 위원회도 만들 거고 완전히 이제 우리 회사는 10월 10일부로 탈바꿈 해가지고 정말 과학적으로 쪼개는 작업을 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믿든 안 믿든 어떤 생각을 하든 이 회사는 그냥 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안에 있는 보다도 밖에 우리 유튜브를 보고 진행하는데 그 사람들은 불만도 안 해요. 왜? 망토가 안 들었기 때문에. 아까처럼 내가 1센트 가지고 있는 거 희망 전달해서 10개만 팔아도 100개만 팔아도 현재 내 주머니에 돈이 쏙쏙쏙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잡고 있어서 항상 문제지. 지금 목표는 폭발을 했습니다. 전주도 폭발을 했습니다. 다 밖에서는 폭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만 우리가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혹시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회사는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도 유형, 보이는 것보다 무형이 항상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강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 낙오자가 되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다시 한번 전쟁의 비유를 했습니다. 전쟁에 깃발을 꽂으려면 여러분이 깃발 꽂을 사람이 될 건지 사냥개가 될 건지 총알바지가 될 건지 저격수가 될 건지 아니면 돌격 앞으로 돌격대가 될 건지 깃발을 꽂을 건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우리 어느 누구도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여기 먼저 왔다고 혜택을 준 사람 없습니다. 저부터 마찬가지고 저도 모든 거 내려놓고 똑같이 가고 있어요. 제가 하나라도 더 먼저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있다면 제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플랫폼을 내 것처럼 빠르게 전환하는 사람이 여기 회사 주인이에요. 앞으로 또 누가 주인이 될지 몰라. 여기 있는 사람 오늘 또 눈빛이 달라져 가지고 그동안에 이걸 우리가 그냥 지켜봤다면 모든 거 올인하십시오. 아니면 부업으로 하십시오. 아니면 부업으로 하시든지 올인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근데 부업을 하든 올인을 하든 이렇게 내가 주인이 되라, 네가 제왕이 되라가 이렇게 해주는 곳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 암담한 거죠. 근데 여기 이 자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제왕이 되라고 합니다. 남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 추석 동안에 저도 스킵 브레이크, 내 인생의 스킵 브레이크를 통해 가지고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연휴 동안에 정말 정확한 목표와 정확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 안에 내 인생에 정말 신분 상승 이루고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